그래서 로봇이 할 수 없는 걸 해야지 이제 이 시대는 되는 시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시각 디자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시각 디자인이 뭐냐? 자,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참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디자인. 자, 필기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 공부했어요. 그죠? 자, 디자인의 뜻이 뭐예요? 필기 공부했잖아. 디자인의 뜻. 자, 비슷하게 했지만 디자인은 뭐냐요? 디자인은 뜻은 무슨 뜻이다? 우리나라 말로 계획하다 또는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계획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무엇을 계획하는 거야? 미래를. 그래, 미래를 계획하는 거야. 그럼 누구의 미래입니까? 인간, 강아지, 말, 소, 돼지. 인간의 미래를 계획하는 행위. 그럼 인간들은 뭔가를 계획할 때 왜 계획합니까? 자격증 따려고 계획한 거죠? 목표잖아, 계획이라는 것은. 자격증 따서 망하려고? 자격증 따서 죽으려고? 불행해지려고? 아니죠. 자격증을 따서 뭐 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답 나왔네. 그치? 디자인이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미래를 계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디자인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네? 코가 이렇게 말해요. 주관적이죠?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행복합니까? 배 부르면 행복한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네,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분야, 직무가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직무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분야입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분야, 큰 덩어리인데, 네? 분야예요, 분야. 자,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입고,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이거는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다음 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지금 와서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해결 안 되면 지금 강의 듣고 있어야 돼? 뭐 해야 돼, 가가지고? 농사 져야 되잖아. 어디 이걸 하고 있겠어. 가 사냥해야 돼. 먹고 자고 입고가 해결이 돼야 다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게 1차적인 인간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거라고, 이 기초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초가 해결되면 이제 기본적인 게 해결돼야 돼요. 뭐냐? 교육받고입니다. 무슨 받고? 교육받고. 왜 교육은 왜 받아야 되냐면, 이 사회가 계속 가야 되니까, 그 선배들이 익혔던 어떤 그 내용들을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교육이에요. 필요 안 필요해? 네, 사회화시키는 교육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약해 빠졌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요 5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를 기본적으로 인간을 책임져 주는 거, 누가? 국가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병을 고치면 돈 다 썼어. 집도 다 날아갔어. 더 이상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살다 보면은 나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야. 치료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집에 재산이 없어. 재산이 다 탕진했어. 그럼 노시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그건 너가 재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노숙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 안 불안하나? 응. 불안하니까 괴로운 거야. 왜 불안해? 나만 도태할까 봐. 돈도 못 벌고 막 결혼도 못 하고 막 그지 깽깽이 될까 봐.
노숙자 될까 봐. 하지만 이 사회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가 엄청난 걸 주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함이 줄어요. 아니 본인이 그러면 뭔가 열심히 더 도전을 하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도전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실패할까 봐. 실패하면 다시 뭐 할 수가 없어요. 재활하기가 어려워. 우리 사회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기회의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기회의 그 벤처 기업들이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망해요. 거기는. 근데 무슨 기회의 땅이야.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 왜?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좋은 글씨야. 낙인 찍히는 거. 전 실패자. 저 패배자, 루저.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면 노숙자 돼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책임져주는 것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불안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뭔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손해냐? 일단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안 해보고 하면 망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해보면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해지게 돼요. 복지가 잘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돈 많은 사람들도 불안한 거야. 그 돈 없어지면은 바보 되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막 갖고 있으면서 불안해서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면 쓰겠죠? 불안하다는 건 뭐야? 돈을. 우리 지금도 대한민국이 불안하면 돈 써야 안 써요? 당장 막 불안한데 돈 쓰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축하고 갖고 있으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 불행하다 그래?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은요, 누군가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혈액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피를 다 갖고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터져 죽는 거예요. 돈은 건강하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강제로 돌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복지예요.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망해요? 망해요? 안 망해요. 왜? 국민들이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뭐예요? 그 돈을 갖고 있어요? 쓴다니까요. 그럼 그 돈 쓴 돈이 또 어디로 가요? 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럼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뭘 내요 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또 그 세금 가지고 국민에게 또 복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다 불안해가지고 다 붙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막 뇌졸중 오려고 그러고 심장마비 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생님 복지부 장관을 해야 되나? 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의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디자이너들은 있잖아. 뭐 망한다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 그러면 이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구에 인구가 딱 5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럼 5명이 다 먹고가 중요하다고 먹고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망하잖아. 이게 안 돼서. 정말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씩 다 어떻게 해야 돼? 역할을 분담해야 되죠? 이걸 우리는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살아가는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요, 이런 식의 역할을 분담하는 상부, 품, 아신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의 역할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직무를 통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다 아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막연하게 알다 보니까 다 좀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먹고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씨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이것도 다 찐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무슨 질? 이거 무슨 질이라 그래? 내가 갑이고 너희들은 다 을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들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마찬가지로 얘가 없으면 얘도 찐따인데 우리 사회에 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야. 에?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 딸이 뭐 아시아나항공에서 뭐 갑질했다라는 것들, 최순실이 갑질하고 이런 것들이 갑질 때문에 이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러한 직무,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강의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건 어떤 누군가가 먹고 부냐, 뭐라고? 분야죠. 먹고 분야, 자고 분야, 입고 분야에서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안 그래요? 네.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니까 천시 여겨야 돼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 다 치료받고 분야, 의사 되려잖아요. 우리나라 직업 되게 많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뭐?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연예인만 하래잖아요. 그 왜 직업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NCS가 생긴 거예요. 아니라고. 더 많은 직업이 있다. 좀 봐라 해서 만든 게 NCS예요. 고작 안다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다 안정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고. 보다 더 편한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편한 게 뭐가 있어? 편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몸 쓰면 몸 힘들지만 정신 쓰면 머리가 아파요. 귀천이 없는 거예요. 뭐든 해도 돼요. 역할을. 그래서 내가 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이 사회에 뭘 해야 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니야, 이 사회가. 상부상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란 바로 이 사회인이 되기 위한 사회화 공부, 사회화를 하기 위한 공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습 능력을 배우는 거. 무슨 능력? 학습, 뭔가를 익히는 능력을 배우는 거고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무슨 능력? 직무 능력을 배우는 거. 왜? 나중에 사회에서의 직업을 위한 직무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직무라는 것은 뭐냐? 의사가 되려면은 의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대 갈 때 수술할 줄 알고 주사 놓을 줄 알고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의대를 가려면 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의대에서 공부하는 건 서양의학이죠. 그러니까 그 연구된 자료들이 다 뭐로 돼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학습하려면은 이때 뭘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어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의사라는 게 정말 고귀한 직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의사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이것만 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해서 이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이 사회가 정말 이상해지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야. 네? 역할의 문제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바꿔야 돼, 생각을. 내 제자들만이라도 좀 바꿔야 돼.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잖아. 누가 이겼지? 거북이가 이겼죠? 이러한 우화에서는 이러한 교훈이 있죠, 교훈.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라고요? 뭐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한다? 자기 거북이 입장에서 얘기고 또 주관이 있어야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나의 구성에 맞는 그거를 그래.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구나. 자, 거북이가 노력한다고 토끼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거북이가 토끼를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겨도 의미 없고 져도 의미가 없는 거야. 토끼가 실수하지 않으면 걔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져주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도 의미가 없고 져도 창피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당연한 거죠. 그럼 토끼가 열받아 안 받아? 실수로 졌으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다시 한번 해. 그러면 거북이가 뭐라 그래요?
이번엔 나랑 수영 시합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끼가 노력한다고 거북이를 수영으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토끼는 토끼고 거북이는 거북이인 거예요. 먹고는 먹고고 자고는 자고고 입고는 다 자기마다 필요한 것들인데 왜 내가 굳이 나는 거북인데 왜 토끼처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왜 난 토끼처럼 안 된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 사회는 모든 아이들을 토끼처럼 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다 이것만 하래. 다 이거 선생님하고 뭐 의사만 하래. 에? 먹고 분야에 가장 최전선 1차 산업의 가장 최전선인 사람들 농사 짓는 농부죠. 그걸 다시 가공하는 2차 3차 넘어가잖아. 그럼 1차를 너무 무시해. 왜? 우스워 보이거든. 안 그래요. 그분들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왜 그 사람들을 업신여겨? 안 그래요? 먹고 분야의 일을 해결을 못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냐고. 없다니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라는 치료받고의 분야도 감사하지만 먹고 자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다 보니까 아주 무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 이런 식의 다양한 직무에 의해서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치료받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셨어요? 또 이 중에 또 교육받고가 어느 순간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그죠? 그럼 또 깨지는 거야. 이 사회가 깨지면 그 사람만 깨지면 괜찮지만 누구한테도 피해가 와요. 나한테도 온다니까? 네? 이 5명이 역할을 안 하면 그 사람만 손해를 봐야 되는데 먹고가 역할을 안 하면 누가 손해봐? 얘네가 손해보게 되고 또 이것만 다 해버리면 또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기적 관계라 그래. 무슨 관계? 우리 몸도 똑같잖아. 우리 몸은 마치 사회랑 비슷해요. 우리 인간은 세포야. 그리고 뇌의 역할도 해야 되고 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심장 다 그런 곳마다 세포들이 다 있어 없어요? 그럼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돌려면 뭐가 돌아요 몸에서? 피가 돌죠?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전체 아주 고르게 돌아야 되고 그죠? 발톱 중요해 안 중요해? 발톱 세포들이 열심히 발톱을 만들어줘야 돼요. 발톱 없으면 못 걸어요. 손톱 없으면 컵을 못 들어요. 얼마나 디자인된 건지 아세요? 손톱과 발톱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들어가고요. 손톱이 있어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여기 딱딱한 게 없잖아요.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얼마나 이 훌륭한... 예? 그랬더니 저 발톱은 더럽고 역할도 못하는 저 발톱. 그 발톱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다 손해야? 우리 몸에 여기 상처 하나만 나도 아파가지고 생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하나의 이러한 유기적인 몸처럼 우리 사회에 약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야 돼.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내버려둬야 돼. 도와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야 사실은. 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멍청해가지고 나는 안 그럴까 착각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디자인은요 이런 거 배우는 거지. 인간 행복하게 만드는 거 배우려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무슨 미술학원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디자이너가 될 수는 있지만 그림 잘 그린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잘 사는 게 곧 내가 잘 사는 거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아셨죠? 이렇듯 하나하나의 분야이듯이 디자인도 분야인 거예요. 분야. 근데 어떤 분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먹고 플러스 디자인, 자고 디자인, 입고 디자인, 교육받고 디자인, 치료받고 디자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먹고가 더욱 행복해지고 자고가 더욱 행복해지고 입고가 더욱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디자인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행복, 결국 인간을 배려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보통 몸만 수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살기만 원하죠. 근데 외국에선 그래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치료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요. 왜 그래? 어떤 사고를 당하면 몸만 사고 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 사고를 당해요. 정신도 당하는 거거든.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 그 사람 죽었어. 그거 본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은 죽는 거로 끝인데 그거 본 사람은 계속 그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신이 약한 거에 대해서 되게 죄시 여겨. 그래 정신과 가서 치료받으면 정신병자라고 타부시하고 그러니까 의사를 못 찾아가니까 괴로우니까 어디 가서 해.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응? 정신도 치료받아야 돼요. 똑같이. 우리 디자이너들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부분도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외적인 것만 고려했다면 이제 정신적인 것까지 고려해 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배려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디자인은 그렇게 많은 걸 배려하고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어려워? 아니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 자, 그러면은 의료 분야 그럼 뭐야? 의료 분야 안에는 다양한 직무가 있겠죠? 그죠? 그 직무 안에 업을 하는 직업들이 있죠?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셨어요? 네. 디자인 분야도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이런 분야들에서 각각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슨 디자인? 시각 디자인. 그럼 이 시각 디자인의 의미가 뭐예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죠? 이 세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한국말로? 소통. 소통. 우리 인간들 소통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무슨 잘해. 인간의 종류는 나와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응? 나와 남이 있어요. 누가 중요해? 저요. 예. 그게 나쁜 거야? 아니요. 인간은 100% 이기적이야. 뭐라고요? 100% 이기적.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떡하라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여자와 남자는 평등해야 되지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몸이. 남자들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몸이 최적화가 돼 있다고.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기들도 처음에 자랐을 때 여자애들은 뭐 갖고 놀아요? 인형, 애 키우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고 또 뭐래요? 소꿉놀이 한다고요. 밥 짓는 그걸 여자가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들어지기가 그래요. 남자애들은 어릴 때 뭐 갖고 놀아요?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왜? 나중에 전쟁 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만들어지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면은 여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요. 또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더 힘들게 느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인 거야.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해줄 때 여자들이 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해줄 거라 생각해요. 남자들이. 절대 남자들은 못해. 여자와는 달라요. 왜? 전쟁터 나가서 여자 같으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앞에 총탄 터지고 막 포탄 터질 때 여자들 같은 어떤 섬세함이 있으면은 계산해요. 머릿속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남자들은 되게 바보 같아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돌격해요. 한다니까요. 무섭지만 해요. 저도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여자들은 뭐 설거지하고 애 키워야 돼 이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그렇지만 남자들도 여자에게 그러한 일을 도와줄 때 힘들지만 도와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응? 시각은 소통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인간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인간 있죠. 외적 육체 외모 그쵸? 외적 인간이 있고 하나는 무슨 인간이 있어요? 내면의 내적 인간이 있죠. 뭐 이거는 뭐 마인드라고 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외적 내적 두 가지를 우리는 나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고급 양주병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걸 양주라 그래요? 소주라 그래요? 그쵸? 외모가 아무리 화려해도 사기꾼의 마인드를 가지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이 사실은 한 7할 정도 될 것 같아. 육체는 왜? 얘는 점점점 늙어가가지고 볼품 없어지지만
얘는 점점 더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외모만 아니라 모두 성숙해져야 돼. 내면의 사람도 커져야 돼요. 그러면 외형의 사람이 커지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면의 사람은 뭘 먹고 자랄까요? 경험을 먹고 살아요. 경험. and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 이 두 가지를 먹고 자라지 못하면 결핍 증세가 일어나요. 몸도 결핍하면은 병들듯이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또 정의를 해봐. 사랑이란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뭐라고요? 누군가의 희생. 자, 우리 인간은요, 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것처럼 그래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생존해야 되죠? 그래야 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에? 그러다 보니까 남과 소통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혼자는 또 못 살아.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소통하는 거는 싫은데 못하는데 또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만나면 뭐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사랑은 어떤 남이 자기의 이러한 욕망을 죽이고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줬을 때 그것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껴요. 설거지 해요? 자주 해요? 혼자 살아? 부모님이랑? 부모님 많이 하니 본인이 많이 하니? 그쵸?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럼 부모님이 어릴 땐 다 하셨잖아. 엄마는 무슨 뭐 대단한 분인가? 엄마도 철없던 처녀 시절, 아가씨 시절도 있고 그냥 늙은 아가씨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엄마가 설거지를 한다는 건 뭐야? 왜 하는 거야, 설거지? 우리 자식 새끼 편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식 새끼는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설거지함으로 내가 편하다라는 느낌이 바로 사랑이에요. 관심과 누군가의 희생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그래야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상처라고 얘기를 한다. 자, 상처가 손에 이렇게 났어. 응? 근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서 사랑해 그러고 만졌어. 분명히 나를 좋아서 만졌지만 상처가 있는 데를 만지면 뭐라 그래? 이런다고. 근데 육체에 아픈 건 보이지만 내면에 아픈 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내면에 아픈 것이 많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상처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웃었어. 근데 상처가 많게 되면 날 뭐 한다고 생각해? 비운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걸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상처인 거, 뭔가 이렇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도 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쓰게 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야?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는 이 내적인 이러한 부분까지도 관찰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서로 소통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한다는 건 나의 욕심을 줄이고 남의 욕심도 줄여내는 거예요. 소통하려면 바로 공감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의 나이의 기준 가지고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게임만 해, 불성실해, 뭐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나이의 기준으로 가지고 아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항상 잔소리가 나가겠죠. 그러면 정작 우리 아들은 그걸 듣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지 딴에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 근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들과 소통하고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고고싱 해봐야지. 그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난 어땠을까? 되게 훌륭했을까?
엄청난 무슨 뭔가 탁월했을까? 저는 완전 더 바보였어, 바보. 우리 아들이 훨씬 나보다 나아. 왜? 반장도 많이 하고 사회성도 좋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비로소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와 소통하려면 내가 남자만의 그걸 가지고 소통하면 안 되는 거고, 여자는 또 남자랑 소통하려면 여자들의 것 가지고 남자를 소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은 100% 여자 거로만 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또 100% 남자 거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깨버리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순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는 건 서로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소통하지를 못해. 근데 시각 디자인은 바로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분야, 뭐라고? 분야를 우리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눈으로 보기 좋게끔 이게 아니에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는 비주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요? 촉각, 미각 뭐 있잖아요. 연인을 사랑할 때 우리가 소통할 때 말로도 하지만 보는 것도 있고 향도 맡고 냄새도 향수 뿌리잖아요. 그죠? 서로 안기도 하고 포옹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런 식의 소통을 하는데 1대1의 소통이 아니라 1대 다수의 소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수단이 비주얼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대표로 비주얼을 놨을 뿐인 거야. 그래서 원래 시각 소통 디자인 또는 시각 전달 디자인 그러는데 우리는 말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 이해 돼요? 그럼 시각 디자인 안에 분야 안에는 다양한 뭐가 있겠어요? 직무가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소통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각 디자인을 해야 돼요. 왜? 학생들과 뭐 하니까? 소통하니까. 응? 연인과 연애를 하려도 뭘 해야 돼요? 시각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면 그림만 잘 그려야 돼? 아니죠. 뭘 해야 돼? 사람을 연구해야 되죠? 무슨 학 공부를 해야 돼, 그래? 무슨 학이라 그래?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 인문학. 요즘 인문학 강좌라는 게 많잖아요. 어? 인문학 공부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다 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디자인은 대표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연이라는 환경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문화라는 걸 만들어가요. 뭘 만들어간다? 문화. 문화는 뭐냐?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 인간으로 혼자 얘기한다면 버릇, 습관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무슨 얘기야? 한번 버릇이 들면 못 고친다라는 얘기죠. 왜? 과거에는 60살까지 못 살았거든. 그게 바로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음주 문화 있어 없어요? 어때요?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1차에서 끝내요? 네, 2차까지 가잖아 보통. 1차에 끝내면 뭔가 아쉽잖아. 우리 문화는 2차까지 이상 가야 되는 거죠. 교육 문화, 복지 문화 이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문화는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바뀌려면 엄청난 희생과 막 엄청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문화를 그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시민 의식과 연결이 돼요. 무슨 의식과? 의식. 사람들의 의식과 연결이 돼요. 문화는. 그래서 좋은 시민 의식에는 뭐가 있어요? 좋은 문화가 있는 거죠. 기업에도 문화가 있거든요. 막 군대 문화. 대학생들이 나 진짜 대학생이 뭐 하는지는 몰라요. 이 바보들이. 후배들 잡아가지고 얼차려주는 게 나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하기도 진짜 쪽팔려 죽겠어요. 에? 대학이 군대 문화를 가진 그런 그 대학 문화도 있잖아요.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에도 보면 되게 군대식의 이런 아주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여전히 많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할까요? 군대 문화가 형성되는 거는 군대에서 배운 걸 거기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군대 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군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식에는 좋은 문화가 있고 좋은 문화에는 좋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고려 청자니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죠. 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면 과거에 있잖아. 청자를 썼다는 거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밥그릇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 쓰고 있는 거야, 과거에. 그 당시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나무 깎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에다 음식 먹으면 뭐예요? 되게 더러워지잖아요. 막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 뭐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안 그래요? 흙 가지고 그냥 만들고 그랬다. 흙물 나고 흙물 먹는 거라고. 우리는 과거에 그런 걸 썼다는 거는 의식이 어때요? 뭔가 이 청결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있었던 과거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 정도의 찬란한 앞선 선진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 자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사냐 이거지. 응? 우리 민족이 5,000년의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민지를 겪었던 모든 민족은 다 후진국이야. 유일하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찬란한 5,000년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경험이라는 거. 그래서 좋은 시민의식에는 좋은 문화. 그러면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면 의식도를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데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에요. 누구? 지도자들. 자,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 권력이 뭐라고? 권력이 뭐야? 자, 시각 디자인 강의하면서 참 별거 다 얘기해. 그죠? 뭔가 인문학적인 강의 같은데 이게 중요해요. 시각 디자인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거든. 아이디어가 왜 안 나오느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권력이란 힘이에요. 뭐라고요? 힘.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게 힘이야. 내 말 왜 들어? 안 들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나를 여러분들은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준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주신 권위를 갖고 내가 권력을 행사한 거야, 지금. 길거리에서 처음 봤는데 오른손 들어 그러면 뭐라 그래? 미친 그럴 거라, 그죠? 그래, 안 그래?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법이죠. 그래서 무슨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잖아. 그치? 그럼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권력?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우리나라? 이래서 디자이너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된다고. 누가 만들어, 법을? 몰라? 대통령이 만들잖아요. 대통령이 왜 힘이 있니? 대통령 혼자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 영으로. 또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국회에는 여럿이 만들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는 왜 여럿이 있냐면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겐 손해, 누군가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다양한 농부, 어부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다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 만들 때 농부들이 손해 볼 것 같으면 거기서 제안을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싸우라 하니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논쟁하고 합의해서 내가 좀 100%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9대1, 7대3, 8대2, 7.5대 2.5 오케이. 그래가 합의하잖아. 5대5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합의라는 것은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어떤 같은 일을 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되게 많이 했어. 얘는 좀 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한 8 정도는 했다. 하지만 그냥 내가 한 7 정도만 받아도 내가 만족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속으로. 또 얘는 지가 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5 받기 싫어해. 나는 그냥 2 정도만 줘도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중재자가 5대5로 나눠줘 버리면 이 사람은 되게 열받잖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되게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7만 줘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얘는 3 받으면 더 좋아요. 2 받으려고 했는데 3 줬네? 그런 게 합의인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합의해서 밀당해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게 이 부분에서 너네가 이익 봤어? 이번에 우리 이익 볼게. 이러면서 서로 함께 논쟁하는 곳인데 싸우는 거죠. 무조건 이기적으로 우리는 다 손해볼 수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20대들이 고생하느냐? 선거를 안 하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들어줘요? 법을 만들어주거든.
그 국회의원들이 청년들이 안 뽑아주는데 왜 미쳤다고 청년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20대들은 선거 열심히 해야 돼요. 제일 선거가 낮아.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 뽑아봤자 소용이 없다. 아니에요. 선거 안 하면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선거를 해야 돼. 왜? 선거율이 높아야 특정한 사람들이 힘을 못 발휘해요.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가 항상 뭔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30%는 항상 부동층이에요. 그런데 50%밖에 선거율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선거율이 낮으면 무조건 30%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공약을 봐야죠. 누굴 뽑아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뽑을 때 공약 봐야 안 봐요. 누구 봐? 무슨 당, 대구니까 뭐 전라도니까 이게 아니고 걔들의 공약을 봐. 봤더니 나한테 이게 엄청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네? 그 사람 뽑으면 돼. 그러다 보면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뽑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유 이뻐 여기서 뽑고 아이 불쌍하잖아 그러고 뽑아주고 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떤 법을 하나 만들면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고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문화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버려요. 스마트폰이라는 디자인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를? 문화 시민의식. 그래서 아주 우리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창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니까 리더라는 건 군대처럼 대장님이고 높은 지위에서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걸 제안하는 앞에서 뭔가 새로운 걸 제안한다는 게 리더지. 우리는 군대 문화가 많거든요. 아빠 그러면 무조건 애를 어디서 이 새끼가 아빠 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군대 문화예요, 다 그거는. 리더란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항상 창의적인 걸 제안하면서 이거 어때? 어때? 하는 거예요. 선생과 같은 거예요, 선생. 선생이 리더잖아요. 그러면 뭐 애들 때려서 하는 게 선생인가? 이상해. 왜 선생이 애들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선생이란 먼저 선 인생색, 먼저 산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응?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라는 말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 무슨 얘기냐? 요즘 학생들이 임용고시가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하여튼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사법고시 합격한 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자기가 대단하고 존경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시험이 어려워진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건 그냥 선생 되기 위한 시험인 거지.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나는 존경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 되면 선생님의 고객은 누구예요? 학생이죠. 어떻게 고객을 때려? 고객 만족하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 아이들이 선생으로서 정말 존경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 선생님이라고도 안 그래. 뭐라 그래? 담탱이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 탓이야? 학생들 탓이야? 권위가 떨어진 게 학생 탓이야? 아니에요. 고객을 만족시키면 그 고객이 감동받잖아. 고객 감동. 그죠?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의 어떠한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고객 감동. 네?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담탱이라고 그러지 않고 스승님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그런 애들은 절대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아 안 밟아? 못 밟아. 어디가 욕하니?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욕하는 거 들으면 화나요. 아무리 강압적으로 안 해도 쫄아요, 애들. 그 권위에 눌려서. 우리 제자들 저 보면은요, 에? 선생님 이래요. 뭐 때렸니? 왜 그래? 뭐 어쩌든. 그냥 그래요. 좋아라 하고.
선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존경을 해주는 거지. 무조건 내가 존경받을 권위가 땅에다 무슨 권위가 어디 있어? 권위는 고객 만족시키고 고객이 나에게 주는 거지.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도 문제야. 그 스승은 선생님들이 스승이 되라. 그러면 애들이 너희를 뭐 할 거다?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존경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회에서 소통을 하게 되죠. 그죠? 이걸 디자인하게 되는 걸 우리는 무슨 디자인이라고 한다? 시각 디자인. 소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도구를 사용하죠. 그걸 디자인하는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무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러는 거예요. 도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환경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실내와 실외,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얘기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행복감 느껴요, 안 느껴요? 엄청 느껴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디자인하는 걸 우리는 환경 디자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걸 환경 디자인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크게 시각, 제품, 환경을 통해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의식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컬러리스트는 뭐겠어요?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패션 디자인은 뭐예요? 사람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